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정신화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선준입니다. 네. 뭐 언제 우리 시장은 이렇게 지수 기준으로는 언제 오르나 이렇게 싶긴 한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마지막에 좀 많이 되돌렸습니다. 중국 시장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오늘만 미쳐 날뛴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미쳐 날뛰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3%, 4%, 6%씩으로 지수가 종목이 아니고. 뭐 항생 테크야 뭐 그렇지만 뭐 항생도 오늘 뭐 3.6% 많이 올랐죠. 네, 엄청 올랐어요 지금. 근데 보통 같이 가는 경우에 있지 않았나요?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됐네. 많이 멀어졌네. 그래도 떨어질 때 그때는 같이 그 정도로는 안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근데 밸리에이션 쳐보면 많이 떨어지긴 했더라고. 저기가 알리바바가 8배야. 근데 우리나라 8배 이하 많잖아요.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또 싸다고 느껴지지. 홍콩도 밸류업 해야 돼요. 우리보다 더 PBR이 낮습니다 지금. 또 PBR에 대해서 할 말이 또 생기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국 PBR이 조금 좀 왜곡돼 있습니다 지금. 왜곡돼 있다. 네네. 뭐 때문에 왜곡돼 있나요? 궁금해서 이거 미룰 수가 없는데. 가중 평균 같은 걸 해야 되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BR을 가중 평균에서 시가총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통으로 다 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낮다? PBR이 높아요. 현재보다 더 높은데 어떤 종목들은 또 지나치게 또 낮은 거지.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 차별화가 시가총액 비중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삼성 하이닉스 다 PBR 한 1.3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걔네들이 시가총액 총 합을 해보면 PBR 더 높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근데 다른 나라는 다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6% 하락, 코스닥은 1% 넘게 아까 하락했던 것 같은데 0.12% 하락으로 많이 낙폭을 줄였습니다. 요게 IT 섹터에서 많이 커버가 된 것 같아요. 오늘 2차전지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코스닥 하락을 조금 주도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이 많이 되돌리길래 좀 반등이 있나 했더니 2차전지는 이렇게 반등하지 못했고 IT에서 좀 급반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보통 2차전지 빠지면 다 같이 물귀신처럼 다 죽었거든요. 오늘 그러진 않은 건 다행이지. 네. 참 이게 오늘 저 PBR 주들도 오늘은 좀 떨어졌거든요. 원래 IT 팔고 절로 넘어갔잖아요. 저 PBR로. 저 PBR에서 오늘은 좀 다시 IT로 좀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여기서는 뭐 KC텍이 12% 오르면서 업종 기여를 했습니다. 의약품 오늘 바이오도 좋았어요. 바이오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IT도 그동안 안 좋았는데 그런 애들 오늘 좀 살려줬고요. 운수장비 섹터, 철강금속, 건설, 음식료 이쪽이 오늘은 하락률 상위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이 보험, 유통, 금융, 저 PBR주들 오늘은 조금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험은 잘 버티더라. 딴 데보다는. 다른 거 많이 오르는 건 많이 빠지는데. 보험 오늘도 그 DB손보나 삼성생명 이런 데는 안 빠졌어요. 플러스예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운수장비에서는 기아가 오늘 5.6% 빠졌어요. 현대차는 1%만 빠졌거든요. 기아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어떻게 현대차 시총을 한번 잠깐 뒤집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멀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싸움 나지 않았겠어? 그건 좀 너무했다. 뭐니 이게 막 이러면서. 아우가 형을 넘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뭐 있을 것 같긴. 네, 뭐 철강금속에서도 뭐 철강주들 대표적인 저 PBR이죠. 오늘 대체로 다 하락을 했고요. 건설 섹터도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마이너스 4%를 필두로 대부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음식료에서는 롯데칠성이 9%나 하락을 했는데 롯데칠성은 이제 어닝 쇼크 때문이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80억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270억이었는데 많이 미달을 했죠. 근데 이제 더 좀 개인적으로도 조금 놀랐던 게 롯데쇼핑이 이제 필리핀 펩시를 인수를 했거든요. 이게 롯데칠성이? 롯데칠성이 그게 알짜 회사인데 그게 연결재무제표로 4분기부터 반영이 됩니다. 근데 반영을 했는데 예상외로 인수할 때 일회성 비용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비싸게 인수했겠지. 그 비싸게 뭐 인수한 것 때문은 아니고 인수할 때 뭔가 일회성 비용들이 좀 소모가 되면서 그거 인식하느라고 예상보다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에서도 뭐 흥국화재, 하나선보는 뭐 7%씩 하락을 했고 유통에서도 세이브존 INC 요거 예전에 한번
그 부동산 가치가 뭐 조 단위로 알려져 있고 시총은 뭐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자산주였는데 네. 많이 급등을 했었다가 오늘은 좀 8%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뭐 하나갤러리아, 이마트도 6% 5%대 하락을 했고요. 금융 섹터에서도 FNF 홀딩스가 그동안 좀 올랐죠. 지난번에 상한가도 왔잖아. 네, 오늘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LS, 경동 인베스트 뭐 등등 지주들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진 영향이 오늘 아침부터 2차전 지주들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한 3.6% 하락했고요. 다른 이제 리비안 루시드도 4%대 3%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뭐 테슬라가 이 SAP라고 하는 독일 시총 1위 ERP 만드는 업체가 거래 중단하겠다 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뭐 차량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저긴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툴을 제공해 주는 회사예요. 특별히 이제 테슬라가 할 때 이 회사가 툴을 제공했고 이 회사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차량이 필요할 일이 있나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테슬라에 투자를 했고 꽤 많은 돈 20억 달러인가 투자를 했고 차를 엄청 많이 샀더라고. 난 그래서 이건 뭐 헐츠 그런 회사인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건 아니야. 뭐 그런 렌트카 같은 네네네. 업체도 아니고 SAP가 차량을 안 산다라고 한 게 그렇게 뭐 충격이 있을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대수 보니까 깜짝 놀랐어. 차를 3만 대 갖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이게 글로벌 회사인데 직원 수가 한 10만 명 정도이거든요. 네. 근데 3만 대가 있으면 거의 직원 3명당 1명꼴로 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테슬라 차량이.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보유하지? 좀 의문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안 산다라고 하네요. 네, 워낙 그 가격을 막 올렸다 내렸다 하고 제때 이제 인도도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뭐 구매 전략을 짜는데 좀 영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사실 이것보다도 이제 파이프 샌들러라는 투자은행에서 판매량을 전년 대비 올해는 7% 정도 늘어난 193만 대만 인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요거 조금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목표가를 295불에서 225불로 대폭 좀 하향을 시켰는데 월가 예전 보통 올해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는 인도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봤는데 20%가 아니라 7%밖에 안 늘어날 거다라고 했으니까 좀 대폭 낮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요것 때문에 좀 시장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얘네가 그동안의 생산 증가량을 보면은 7%일 수가 없잖아요. 20%도 많은 게 아닌데 물론 이제 모수가 늘어났으니까 조금씩 성장률은 줄겠지만 그 인도량은 줄겠지만 그건 7%를 봤다는 건 뭐냐면 차가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인다는 걸로밖에 안 들리거든. 이 얘기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까지 보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도에 21% 성장했는데 올해도 20% 정도는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7%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 2차전 접종도 좀 영향을 같이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베스트 조선에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IRA 보조금 이때까지 뭐 AMPC로 회계적으로 이익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동안 좀 수혜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게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최근에 미국이 이제 해외 우려국 FEOC라고 하는 세부 규정을 좀 내놓으면서 요걸 기점으로 좀 청구서로 바뀌었다라는 해석인데 일단 뭐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이제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이런 쪽에서 조달하는 비중을 아예 없애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공급망 대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 수도 있다. 이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해외 완성차 업체, 뭐 GM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에 AMPC 세제 혜택 받은 거에 한 75%를 우리한테 내놔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AMPC 세제 혜택 받은 거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공급망 대체 비용을 좀 써야 되는데 여기서 완성차 업체가 그것까지 달라라고 하니까 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불가능할 텐데 저는 거의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돼. 그 돈 받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 안 돼. 뭐가 불가능합니까? 공급망 대체가? 불가능하지. 안 돼. 어느 나라에서 하는데 그거를. 선진국에서? 저 돈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걸요. 그런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쩌면 AMPC보다 더 공급망 대체 비용이 많이 들 수도 더 있을까요? 들지. 당연히 더 들지.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지. 그럼 그걸 쓰겠냐고. 가격이 비싸지면은 안 쓰지. 네.
그럼 아프리카 예를 들어 아프리카가 직접 가가지고 다 광산부터 캐가지고 새로 쫙 해야 될 텐데 그게 되냐고. 이미 다 중국하고 거래 트고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거래는 몇 년 전 오래됐어요. 거기 광산 중국이 한지는. 난 이해가 좀 안 돼. 몽골 광산 어떻게 안 될까요? 거기도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몇백 조짜리 있잖아요. 이번에 8월에 갑니다. 몽골. 혹시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갔다가 들렸다가 한번 오세요. 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점점 캐는 데 아닐까 몰라. 네, 우려는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특히나 이제 업계에서 나오는 좀 우려라고 하니까 조금 걱정은 되네요. 그리고 또 배터리 셀 업체하고 해외 완성차 업체하고 좀 JV를 많이 구축했잖아요. 네. 향후에 구축할 JV가 무산될 위기다. 이런 지금 얘기도 업계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제 수주를 100조 단위로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도 줄어들면 이제 벤더들의 실적 전망도 좀 하향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삼성 SDI 지난번에 실적 발표 때 보면 이 대용량 배터리는 18% 증가를 봤어요. 18% 적은 겁니다. 근데 증가합니다. 당연히 전 증가하는 걸로 봐요. 안 증가할 수는 없다. 네. 네. 근데 삼성 SDI가 4분기에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고객사에 출하를 했대요. 이 소식 때문에 오늘 뭐 2차전지주들 하락하는 가운데 동화기업,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전고체 관련주인가 봐요. 급등해서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난 건데 제가 장담하건데 3년 안에 전고체 불가. 그리고 만들어도 못 써. 네. 27년부터 이제 상용화 한대요. 못 써. 장담하건데. 도요타도 비싸서 못 써.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충 28년도부터는 상용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안 맞을 거예요. 28년도부터는 그럼 되지 않을까요? 가격이 비쌀 거라니까. 그때 자동차 한 대씩 10억씩 주고 살 수는 없잖아. 5억, 10억. 아니 그때 가도요? 28년 가서도? 안 돼.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그래요? 저는 그거 전고체 상용화 되면 그때 전기차를 좀 사볼까 하거든요. 너무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충전 막 3분 만에 되고 막 이러면. 가격이 지금 최고로 싸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배터리를. 그러면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건데 가격이 그렇게 싸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기술 진보가 그렇게까지 속도가 빠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과생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기 때문에 해. 그래서 제가 3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3년 안에 힘들 걸. 저도 안전빵을 깔아야 되잖아. 3년 안에는 다 안 될 거라 생각해요. 마구 질릴 수는 없으니까 3년 안에 일단 만든다고 해도 가격을 못 맞출 거다. 네. 28년도 기대합니다. 네.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8천억 규모로 자사주 소각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네.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이 정도 8천억 규모 자사주 소각할 여력이 있나? 자사주 매입 해놓은 거 많을 텐데 기존에. 이거 해놓은 거 다 소각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예전에 주가가 한 20만 원 정도일 때 그때부터 자사주 매입을 좀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2018년도였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한 9만 원대 그때 또 한 번 이렇게 2차 매집을 이렇게 했어요. 네, 그거를 일정 부분 이제 주식 배당 등으로 이제 털어내고 나머지 절반 정도 남은 거를 이번에 소각을 하는 건데 일단 그에 앞서서 4분기 영업이익이 720억 나와서 컨센서스가 3,100억이었는데 대폭 좀 하회를 했습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890억으로 적자 전환을 했어요. 컨센은 플러스 1,000억이었는데, 네. 그래서 실적 쇼크가 좀 상당히 커서 자사주 소각 결정에도 어닝 쇼크 영향을 좀 많이 받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워낙 투자를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 회사잖아요.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 할 때도 배터리 신규 투자만 올해 7.5조 원 하겠다. 다른 부분도 하면은 이제 총 9조 원 정도를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투자가 많이 필요한 회사인데 자사주 매입 소각의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에 뭐 밸류업 이야기 나오고부터 계속 자산 소각 얘기가 나오는 건 뭐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네. 이게 근데 또 8천억 규모로 또 자사주 매입하고 또 소각하고 이렇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죠. 이번에 소각하는 거는 이미 있는 거니까 이거 소각하는 거는 뭐 돈 안 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다 쓴 거니까. 자본 내서 계정만 바꾸면 되는 거라서 상관없는데 앞으로 이제 또 매입할 수가 있을까? 앞으로 못 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못 하겠죠. 당분간은. 네, 그 시장에서는 좀 그 우려 때문에 이거를 좀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그래서 뭐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엔비디아 목표가를 올렸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추가로 5% 급등했습니다. 작년도에 엔비디아가 240% 급등해서 S&P에서 1등했대요 수익률. 근데 올해 지금
2월달 조금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 근데 벌써 40%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빅테크들이 24년도에도 AI 클라우드 투자 지출이 26%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25년도에도 거기서 추가로 5%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625불에서 800불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693불 정도까지 오른 상태예요. 네, 목표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높았네요. 그래서 좀 800불로 좀 상향을 시킨 것 같고요. 2월 21일 날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콩콜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엔비디아 영향 때문인지 오늘 HBM 관련주들 위주로 IT가 좀 많이 반등이 있어서 네, 실적 발표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미래에셋이 D램 가격 상승폭 확대되는 시점이 3분기일 줄 알았는데 2분기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고 오늘 하이닉스가 그래서 4%대 상승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빠르게 좀 상승폭을 늘렸고요. 네. 삼성전자도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오늘 또 플러스 0.1%로 마감했습니다. 네. 뭐 PSK 홀딩스, 뭐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ISC, STI 이런 HBM 관련주들 위주로 오늘 좀 많이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에 납품했던 HBM이 뭐 크랙이 발생해서 전체가 불량이다 이런 루머가 돌았는데 여기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거 루머도 못 들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오늘 처음 봤네요. 네, 어쨌든 사실 무근이다라고 합니다. 네, 삼성도 HBM 빨리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전체 불량 루머는 이전에도 악성 루머를 퍼뜨렸던 일부 애널리스트들로 파악됐다라고 삼성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애널리스트가 이런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는 걸 파악했다고 하니까 좀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은 뭐 없애야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자동차주들이 좀 그동안 많이 오르다가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HL 만도가 4분기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요즘 뭐 자동차주들 실적 다 좋고 한데 만도는 굉장히 좀 실적이 굉장히 부진해서 최근에 상승세도 좀 못 누렸던 회사입니다. 매출액은 이제 컨센의 대체로 부합했는데 영업이익이 500억 나오면서 네, 컨센이 900억이었는데 좀 많이 미달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한 270억 있었는데 이걸 제외하더라도 컨센을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죠. 예, 매출 비중 50%를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데 현대기아차가 좀 생산을 좀 보수적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판매 목표 증가율이 올해도 한 1.9%만 늘어나게 좀 잡아서 기대가 조금 약하다라는 거고 북미 고객사들 좀 있는데 여기도 이제 24년도 보수적인 생산 목표를 제시하면서 만두의 매출 목표도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매출 가이던스를 만두에서 제시를 했는데 8.7조 제시했거든요. 지금 컨센이 이미 9조로 형성돼 있었는데 이보다 좀 낮은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개 정도 증권사에서 어제 오후 실적 보고 목표가를 전부 다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도가 좀 대폭 하락을 했고요. 다른 은행주, 뭐 증권주, 지주사들 오늘 다 저피 BR주들은 잠깐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